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루프 롤링 공부했습니다. 용어정이 잘 나오는 거죠. 다중 관련 문제 중에서 용어정이 잘 나오는 것이 프루프 롤링, 그 다음에 이제 들밀도 시험 잘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어정의 중에서 두 가지 같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들밀도 시험과 프루프 롤링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 3, 4교시 논술 문제로서 다짐도 규정 방식 중에서 들밀도 시험과 프루프 롤링 기술하라 이렇게 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술 위주로 준비를 하셨다가 용어정의 나오면 좀 줄여가지고 용어정의에 맞도록 분량을 조정해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짐 규정. 성토의 다짐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짐 후의 어떤 품질, 요걸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시방서에 명시한 것이 다짐의 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짐의 규정 방법의 종류로는 크게 한 6가지 정도. 자, 건조 밀도를 규정하는 방법, 포화도 공급률을 하는 방법, 강도를 규정하는 방법, 상대 밀도를 규정하는 방법, 변형량으로 규정하는 방법, 다짐에서 다짐 장비를 규정하는 방법. 시험 다짐을 해보는 거죠. 시험 성토해서 하는 6가지 정도가 있다. 자, 요 상세한 어떤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에센스 이론과 공법 본 강좌에서 많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자, 기타 다른 기술사 교재나 제 교재를 보시고 조금 보강하시고, 이 시간은 들밀도 시험하고 프루프 롤링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들밀도 시험, 건조밀도, 상대 다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시험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이 곡선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어떤 들밀도 시험의 정의를 내리면서 답안지 쓰실 때 깔끔하게 모식들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제 강의를 듣지 않는 사람은 이런 힌트를 얻을 수가 없죠. 자, 지금 이 그리는 그림은 뭡니까? 실내 다짐 곡선입니다. 실내 다짐 곡선. 그래서 실내 다짐 곡선 이렇게 해서 실내 다짐 곡선을 하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영공기 간극 곡선이죠. ZAVC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게 뭡니까? 자, 감마 D 맥시멈이고 요게 OMC죠. 자, 실내 다짐 곡선을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구덩이를 파고, 이 구덩이 위에다가 어떻습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요 구덩이 위에 보면은 요걸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 이런 어떤 구멍이 나 있는 철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구덩이를 이렇게 팝니다. 구덩이를 이렇게 파고, 여기다가 어떻습니까? 이런 샌드콘을 이렇게 설치하죠. 샌드콘.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현장의 밀도 시험이죠. 즉 들밀도 시험이죠. 들밀도 시험.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관계에서 계산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RC 상대 다짐도가 계산이 되죠. 상대 다짐도는 어떻죠? 자, 시험실의 감마 D 맥시멈, 시험실의 감마 D 맥시멈 분의 요 현장에서 이렇게 시험을 해서 어떤 절차를 쭉 거칩니다만은 감마 D 건조 밀도를 찾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트 값이 나온다. 자, 노체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90%. 노상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95% 이상이 되면 만족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현장 밀도 시험 하는 것 중에서 요거는 뭡니까? 모래 체함법이죠. 모래 체함법. 이런 모식들을, 이런 정의를 적을 때 여러분들 하나쯤 이렇게 그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요령으로 이런 답안 쓰실 때는 길게 말로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모식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면은 참 이쁜 답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현장에서 구덩이를 파서 밀도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 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시험 구멍을 파고 여기에다가 시험 구멍을 파고 밀도를 알고 있는 물체, 모래, 표준사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나라는 주로 주문진에서 생산되는 주문진 표준사를 많이 씁니다. 물, 기름을 구멍에 넣어서 이 구멍에 채워놓은 흙을 파내고 여기다가 이것들을 집어넣죠. 그래서 파낸 흙은 수분 밀도를 찾게 되고 함수비를 찾게 되고 건조 밀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구덩이의 체력을 구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채안되는 물질, 모래, 물, 기름의 밀도, 감마값을 알고 있다면은, 자, 우리는 물체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볼 수 있겠죠. 물체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이 밀도에다가 이 최적을 곱하면 되는데, 무게를 알고 밀도를 알면은 이 파낸 흙의 최적을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 밀도들은 채한 물질들, 모래, 물, 기름의 밀도를 알면은 어떻습니까? 무게를 계량해서 최적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 구덩이의 최적을 구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실의 최대 건조 밀도, 감마디 맥시멈하고 현장의 감마디를 비교해서 상대 다짐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들밀도 시험이다. 이런 정의가 내려지겠죠. 그래서 이 그림하고 이 내용하고 같이 여러분들은 메모를 하셔가지고 들밀도 정의를 적으실 때 이런 요령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죠. 자, 상대 다짐도는 relative compac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감마디 맥시멈분의 감마디 해서 구한다. 자, 그 다음에 이 들밀도 시험의 종류. 자, 이 구덩이의 최적을 구하기 위한 방법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 자, 모래 채안 방법, 표준사를 쓰고 고무막법. 자, 이런 구덩이를 파고 어떻습니까? 이런 구덩이를 파고 여기다가 이런 고무막을 이렇게 설치해서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보면 되겠죠. 또는 기름을 넣어볼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자, 액체 채안법, 기름이나 수은, 그 다음에 석고 채안법, 방사능 이용법. 자, 석고 채안법은 뭐 실제 현장에서 뭐 잘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다가 석고를 이렇게 채운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방사능 이용법. 이 방사능 이용법은 저는 이 방사능 밀도 측정기를 제가 합전댐에서 품질 관련 감독 업무를 할 때 이 방사능 밀도 측정기가 저희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합전댐을 할 때 일본의 어떤 감리회사, 설계 전문 감리회사에서 와서 감리를 했고, 그때 당시 일본에서 일부 어떤 외국 차관을 들어오면서 실물 차관을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방사능 시험기가 같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 시험기를 본 적은 있는데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 정도.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는 들밀도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략하게 이렇게 답안지를 구성해 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답안 디자인은 여러분들 스스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디자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주면은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답이 똑같으면 안 되죠. 답이 똑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채점하시는 분들이 알아차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답안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롤링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조금 더 추가로 해보면은 조금 상세하게 해보면 이렇습니다. 프로롤링의 정의, 덤프트럭, 타이어롤러 등 다중기계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장비를 노상면에 주행시켜서 도로 교통 하중에 의해서 유해한 변형을 일으키는 불량 개수를 발견을 한다. 그 다음에 지지력의 균일성을 체크를 한다. 그 다음에 장래 생길 변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이 프로롤링 시험의 종류에는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분류합니다.
추가 다짐을 하는 시험이 있다. additional rolling. 자, 포장면을 통해 노상면에 가해지는 윤하중보다 큰 하중의 덤프트럭, 타이어 롤러 등을 노상면에 2 내지 3회 주행시켜서 다짐 부족에 의한 치마 변형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추가 다짐 시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검사다짐이라고 있습니다. 검사다짐. 자, 검사다짐은 인스펙팅 롤링이라고 이야기하고 노상면의 변형이 큰 곳과 불균일한 곳을 조사해서 불량 부분을 양질 재료 등의 어떤 재시공을 해서 변형량이 허용치 이하가 되게 개선하고 덤프트럭 타이어 롤러를 3회 주행시켜서 최종회에서 변형량을 측정해서 불량한 것을 체크하는 방법이 검사 다짐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폴링 시험하는 방법, 실제로 시험하는 방법들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좀 상세하게 좀 노트 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프로폴링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판정 기준. 그래서 노상면 최종 마무리 전 3회 이상 프로폴링 실시해서 치마의 허용치는 노상 5mm, 보정지 3mm. 자, 판정은 요관 관찰하게 되고 변경만 비임 시험으로 변형령을 실측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리고 불량 부분은 재시공을 한다. 그 다음에 프로폴링의 목적, 이런 게 용어 설명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프로폴링의 특징 및 주의사항, 이것도 용어 정의 설명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폴링의 정의를 쓰고 특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기술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문제가 나오면은 저런 요령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